자,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죠.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 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그렇게 표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 하시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이것은 제가 여러 후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돈을 충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래 이야기 안 예. 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분담 충고가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말하자면 조기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사드 배치 문제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 후보님 지금 발언 신청. 아니,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답 듣고 하겠습니다. 답 듣고. 네. 홍 후보님 말씀하시죠. 우선 그거 내가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깰 수도 있고 속칭 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알면 됩니다. 홍준표 정권 들어오면 칼빈슨 호에서 정상회담 해가지고 FTA 문제까지 싹 처리를 합니다.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네요. 자, 내가 문 후보님한테 적폐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권재철 그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내 감사를 했는데 나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호구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 게 결과 아니라 내린 거예요? 그게 특혜 채용을 했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죠.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적이죠, 그럼. 주적. 네. 적폐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사실하고 다른 이야기를 네. 아니, 했죠. 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국방백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 그렇게 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제가 않습니까? 드리는 말씀은 예.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는 맞다. 적폐는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적폐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이제 대화 안 하겠네요.
떼어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적폐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통일해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정은이 만날 필요 없겠네요. 뭐 적폐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아니죠. 앞으로 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폐고 트럼프 청산 대상인데 대통령도 대화를 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폐고 청산 대상이더라도 청산 대상이면 청산을 해야지 왜 대화를 합니까? 우리 호 후보님 저하고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문 후보님 적폐라고 한 일이 없어요. 자, 문 후보님은 나를 적폐라고 했지만 나는 한 일이 없어요. 이명박 잠깐만, 박근혜 그러면 정부에서 두 후보님. 주적이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 그러면 또 부적은 누굽니까?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어이가 없니까? 그래갖고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 그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군인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군인은 군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된다. 대통령을. 하하하. 그러면 그런 다수 논리로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겠습니까? 자, 토론이 상당히 우리 다른 후보님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네, 듣고 우선 싶습니다. 먼저 예. 한 후보께서 아까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정말 반대만 하고 서로 싸우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기득권 양당 중에서 또 한 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가 5년 내내 분열하고 정말 불행한 사태에 빠질까 봐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왜 보수에서 5.18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재창하지 못하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물론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현충원에 안장을 해서 모두 다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다 참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 후보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는요? 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난 사드 다음에 문제.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지금 주제입니까? 국민 통합 사드 문제를 아까 말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선은 제가 우선 질문부터 또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예. 질의하시죠. 지금 보면 한미 방위 조약과 소파를 보면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와 위배됩니다. 방위 분담 잘 모르십니까? 방위 분담금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가 여전히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트럼프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중국과도 관계를 맺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원 차이나 팔러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돼서 이제 미-중 간의 국교 관계가 지금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토론의 우리 주제는 이제 국민 통합, 미래 국가 비전 이런 거기 때문에 물론 사드 문제 역시 국민 통합과 연계가 되지만 가능하면 범주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드의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고요. 네,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문 후보님 사드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이 문제는 국론 분열, 국민 통합하고 굉장히 직결된 이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 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을 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면 합의가 있냐 이러시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
거기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치고 지르고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돌출 발언으로 세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 나라가 지금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10억 불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사드 도로 갖고 가라라는 심상정 후보님이나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 이걸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할 국회 겁니까? 비준 절차를 거치면 국론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 발언이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심상정 아니, 후보님 제- 어떻게 제- 생각하십니까? 제 저는 질문에 국회 비준 답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아니 말씀드렸고.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제 묻지 답은 이미 않습니까?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했죠.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심상정 후보님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국회 비준 절차 어떻게 중국 생각하십니까?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 돈을 요구하는 거죠, 저 미국에서. 사드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 정책에 관련된 문제고요. 뭐 물론 국회 인준을 거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까? 뭐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에 지금 누적된 사회 갈등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야 될 정책들 뭐 이런 게 많은데요. 먼저 그럼 질문하셨으니까 심상정 후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런 그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드 배치는 이제 대한민국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미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또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그것을 확인해 줬는데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비호하기 급급해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 이 안보, 특히 이 정권 안보에 이용하는 이런 안보관부터 탈피를 해야 저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게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국정조사는 나중 얘기고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하면은 전 비상하게 국회 상임위부터 열어서 지금 김관진 실장이 지금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무슨 권한으로 미국을 만나서 협상을 했는지부터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열어야 됩니다. 지금 소송리의 전쟁터입니다. 소송리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울고 있어요. 여기 계신 사드 배치 찬성론자도 그 공사판에다가 사드 그런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나란가. 네. 자, 한 후보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한 자기 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말 국민이 반으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년 내내 정말로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한 사람이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10년간 정말 제대로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정말 그 망하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위기감,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 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 회사 제가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 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제대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을 당내 쪼갠 개파,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 당내 지금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까? 당내 그 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다른 당과의 이런 전국민적인 통합이라기보다 당내 개파 통합하는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네, 홍준표 후보님 발언 저는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이지 정치권끼리 손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 후보님 됐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 나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래까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니까. 우리 홍 후보님이 봐주셔서 그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 아닌가요? 결과 내린 그게 거예요? 특혜 사용을 했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죠.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적이죠, 그럼. 주적. 네. 아, 적폐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또 적으로 사실하고 돼 있다. 다른 이야기를 예, 아니, 했죠. 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국방백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다. 그렇게 아니, 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제가 않습니까? 드리는 말씀은 예.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는 맞다. 적폐는 맞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 적폐는 청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죠. 아, 그거는 당연하고. 그럼 김정은 정권하고 이제 대화 안 하겠네요. 자, 홍준표 후보 문 말씀하시죠. 후보님.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예. 홍준표 후보님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말하는 사실관계마다 대부분 다 거짓이라는 게 언론의 팩트 체크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 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번에 정권 교체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적폐를 만들어 온 국정농단 세력에게 하겠습니다. 답 듣고, 네, 홍 후보님 말씀하시죠. 우선 내가 말씀하시는 게 그게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깰 수도 있고 속칭 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알면 됩니다. 홍준표 정권 들어오면 칼빈슨 호에서 정상회담 해가지고 FTA 문제까지 싹 처리를 합니다. 문 후보님, 안 후보님 토론하는 거 보니까 1, 2중대가 많네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문 후보님이 1중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이 2중대.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맞네요. 자, 문 후보님한테 적폐 하니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이게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취업했고 제가 특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권재철 그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내 감사를 했는데, 다시 맡길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보수 괴멸시켜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런 그렇게 표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이것은 제가 여러 후보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입니까? 돈을 충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심상정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 그래 이야기 안 예. 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분담 충고가 사전에 있었는데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맞으면 조기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행한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사드 배치 문제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 후보님 지금 발언 신청.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답득 껴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적폐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통일해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정은이 만날 필요 없겠네요. 뭐 적폐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아니죠. 앞으로 또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통일이라든지 또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많은 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라는 실체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폐고 트럼프 청산 대상인데. 대통령도 대화를 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폐고 청산 대상이더라도 청산 대상이면 청산을 해야지 왜 대화를 합니까? 우리 호 후보님 저하고 대화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문 후보님 적폐라고 한 일이 없어요. 자, 문 후보님은 나를 적폐라고 했지만 나는 한 일이 없어요. 이명박 잠깐만, 박근혜 그러면 정부에서 두 후보님. 주적이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적이 있다면 그러면 또 부적은 누굽니까? 제2적, 제3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래갖고 국군 통수